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요약하게 됩니다. 그 요약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 요약하는 방법 한 30가지에 대한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중심으로 중요한 단어를 골라야겠죠. 중요한 단어를 고르는데 중요한 단어의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씁니다. 중요한 단어는.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작은 단어들을 또 덜 중요한, 그 다음 중요한 단어를 글자 크기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요 주변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조금 작은 글자로 씁니다. 색깔을 달리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큰 단어를 중심으로 이 작은 단어들, 그리고 더 작은 단어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고요. 공부를 할 때 기본 개념으로 출발을 해서, 기본 개념 공식으로 출발해서 이 개념에서 다양한 유형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유형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개념에서 출발해서 이 개념이 나누어진 거를 갖다가 유형이라고 그러죠. 유형. 개념, 유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형도 개념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이 유형별로 결합되어 있는 소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개념들이. 이렇게 이 문제, 이 유형에서 필요한 또 작은 개념들, 이 유형과 어울리는 개념들이 있죠. 소개념. 이것까지 통칭해서 개념이라고, 이렇게 소개념. 이것까지 통칭해서 개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다시 이런 거를 취합해서 이 공식, 이 기본 개념, 기본 공식에서 왜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릴지, 기본 개념에서 이런 것들이 왜 어울린지까지 다 정리가 되고 요약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개념은 공식집에 다, 그렇죠. 책 처음 부분에 있고, 이런 유형은 가지수로 나눠졌고, 이 유형도 또 몇 개 소유형으로 나누고, 작은 유형으로 나누고, 이 작은 유형들에 숨어있는 이 소개념들까지 다 한 장에 정리되고, 이 정리된 걸 융합해서 다시 이 처음의 개념으로 돌아가서 정리할 수 있으면 요약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단위, 미터 퍼 세크라고 하면 이 미터는 거리고 이거는 시간이거든요. 시간. 그러면 이거 단위 자체가 공식이거든요. 공식.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럼 단위라는 것은 뭐냐? 호단, 위상. 그러면 기본적인 정의, 약속, 개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단위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공식으로 가고, 공식을 정리한 다음에 공식에 대한 말을 정확하게, 용어를 정확하게 외우고, 그 용어를 파생해서 저 위에 있는 이 개념을 정리하듯이 정리를 해주면, 그러면 훨씬 더 그 요약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단위로 나누거나 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연습을 안 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에다가 곱하기, 그죠? 이거 속력이죠. 이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시간. 요거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서로 약분돼서 이게 총 거리가 나온다. 자, 그럼 이거 곱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속력. 자, 요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랬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붕붕붕. 그럼 이 면적이 뭐냐? 그러면 이동거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쵸? 속력은 이거고, 그 다음에 시간은 이거니까. 두 개를 곱한다는 것은 면적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2차원이고 면적, 직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면적이 나오죠. 그럼 면적이 이동거리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동거리다. 이런 것처럼 단위로 출발해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편화 그림입니다. 편화 그림 이해가 사탐이나 과탐에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수학에서도 이 글이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문제를 내면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있더라도, 아니면 왼쪽에 설명이 있더라도 오른쪽에는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연습하는 게 좋냐면, 그쵸? 여기다 포스트잇을 그리고, 여기다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 글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연습. 수학 그림을 그리는 연습. 또, 여기다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 글을 보고, 이 그림에 대한 특징을 써보는 연습. 이렇게. 그림과, 식이나 설명을 서로 상호 교차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수학을 요약하는 능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다른 경우에도 제가 이제 공부법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국사나 사회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여기에 유물이나 유적이 나오고 지도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도가 있겠죠. 이 지도와 써있는 외의 것들을 여기서 몽장 요약해서 이 지도에다 쓰면 이 지도만 보고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있겠고, 나중에 이 부분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고 여기다가 필요한 것을 OX형이나 문장 형태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시험에 주의할 것만 정리해서 이 포스트잇으로 해서 붙여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여기에 이제 표 같은 게 이렇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유물이 있으면 이 표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다 찾아가지고 다 정리를 해주면 이걸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나중에. 자, 특히 표의 의미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의 의미를 보시면, 표라는 것은요, 일종의 가장 간단한 목차면서 마인드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가로축, X축이 선택지 1번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선택지 2번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X와 Y가 커지나 작아지냐에 따라서 정비례냐 반비례냐가 또 한 문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숫자를 보게 되면 이 숫자는 특별히 큰데 이 숫자는 특별히 낮으면 이 두 숫자의 특징 관련된 이 4번이 또 하나의 선택지로 나오고, 나오지 않은 나머지 5번의 선택지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그래프가 있으면요, 그래프가 나오면 점검해야 될 게, 어떤 그래프는 이제 X의 단위가 무엇인지, Y의 단위가 무엇인지, 정의역의 단위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치역의 단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시고요. 이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똑같이 정비례라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렇게 특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특징이 되는 부분, 아니면 이렇게 극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 4번으로 나와서 이렇게 표를 기하적으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렇게 식이나 내용을 그림이나 그래프로 그려주는 것은 요약 정리에서 굉장히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요. 6번.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주요 단어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뭐 요약을 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중요한 걸 고릅니다. 이렇게 고르죠. 자, 고르는 것도 좋은데,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필요 없는, 다 지우지는 않더라도 필요 없는 단어들을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를 하면 이렇게 대상이 되는 단어들이 이렇게 좀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날을 줄어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두 단어를 선택해서 두 단어 중에는 이거, 두 단어 중에는 이거, 이거는 두 단어 중에는 이거, 두 단어 중에 이거, 이렇게 상대적으로 단어 중에 더 중요한 거를 연결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다음에 요약을 하면 도식화할 때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로 가려니까 이 세 개와의 연관성에서 요게 더 좋으면 다시 이거, 그런 다음에 이거는 빼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도식화해서 줄로 전체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큰 요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 했죠? 처음에는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 예상되는 걸 두어 개씩 고른 다음에 그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연결을 합니다. 그 연결을 한 다음에 부수적으로 두 번째 연결, 2차 연결을 해도 좋습니다. 2차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는 요거랑 요거다. 이렇게. 너무 굵네요. 펜으로. 여기에서는 요거랑 요거다.
이 단어다. 여기서는 요 단어는 기억해야 된다. 요 단에서는 요 단어는 확실히 기억한다. 이런 식으로 2차 연결을 해서 섬세화를 시켜도, 연결을 1차로 하고 2차 연결을 해서 섬세화를 시켜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꼭 고구마 줄기를 끌어오는 것처럼 하나로 전체로 쭉 끌어서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으로 한두 줄로 정리를 해주면 좋은 요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자, 요약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요약을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시의 특징을, 이게 특징, 해갖고 이렇게 쓰는데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약할 때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요 네 개를 나누는 이유. 네 개의 이유. 빼먹기 쉽습니다. 이걸 굳이 세 개로 나눈 이유. 그쵸? 이런 이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분류인데요. 나누어서 종류를 나눌 때는 이 종류를 나누는 분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기준. 그러니까 이 기준을 찾아보시는 것도 요약할 때 챙겨야 할 하나의 원리입니다. 분류가 생각하니까 분석이죠,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덩어리를 부분별로 나누어서 해석해 주는 건데요. 그랬을 때 부분별로 나누죠. 그러면 나눈 것과 전체의 관계, 나눈 것끼리의 관계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류 기준이나 나눈 것끼리의 관계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유사한 단어. 그러면 유사한 단어에 대한 거는요, 이제 압축 요약할 때, 그 수능 준비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나 국어의 경우에 1대1 대응하는 제시문. 이게 선택지고, 이거 제시문이죠. 이 선택지와 제시문에 1대1 대응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용어. 그럼 용어가 이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나 답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시문이나 선택지에 있는 것이 1대1로 대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용어와 이 용어가, 그죠? 왜 이 용어를 선택했을까? 얼마나 밀접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1대1로 대응되지 않은 선택지,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틀린 것 찾아라 하면 이 네 가지를 하는데, 이 대응되지 않는 선택지의 용어를 왜 썼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요약 정리해보는 것은 수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어장을 쓸 때 기본적으로 저희 어렸을 때도 비슷한 말 반대말을 했잖아요. 단어장, 과목별 용어장, 단어장이 있느냐가 요약 정리의 양을 줄이면서 요약을 핵심을 가지고 하게 하는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교과서를 타자를 쳐서, 교과서의 내용을 타자 쳐서 꼭 노트 필기처럼 요약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요약 정리를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특정 카페나 이런 데를 보면 요약 정리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요약 정리집하고 나의 요약 노트하고 비교해보는 걸 꼭 권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기를 꼭 권하고요. 이렇게 비교를 하실 때, 그쵸? 요약 정리를 비교를 해보고, 비교를 하실 때 이 차이의 이유를 생각하시면 요약의 실력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요약이 더 좋을까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 개념들을 정리하고 개념들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노트를 요약을 하고, 자, 그 인터넷에 있는 요약 노트도 괜찮고, 또 다른 학생의 노트를 비교해서 참고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요약의 훈련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요약하고 노트를 비교하는 훈련을 해야만이 나중에 압축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훨씬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식을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에 대해서 요약 정리 훈련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요. 자, 문종별로 문학의 종류가 될 수 있는데요. 글별이라는 문종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 문종은 과목별이라는 거예요. 과목별. 그러니까 과목별로 글을 쓰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요약 훈련을 해보면 수학을 요약하고 과학을 요약하고 국사를 요약할 때 이 필요한 요소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음에 제가 생각나면 과목별 특성, 학습법 특성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목별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 과목별 글의 특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비문학을 풀 때 이 과목별로 주제가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주제를 빠르게 찾으면 비문학을 더 빠르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별로, 문종별로, 글의 종류별로, 글의 특성, 글의 구조를 눈에 띄게 되면 그렇다면 글을 읽어내는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약 정리를 해서 글의 구조나 특성을 알게 하는 것도 굉장히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인강을 들어놓는데 금방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중하위권의 경우에 수능 교육방송 시청이 더 손해를 봤다라는 글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면적으로 시청을 하게 되면 인강을 시청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듣는 첫 번째 조건은 먼저 교재를 다 풀으시고 빠르리 틀린 부분을 먼저 풀고 틀린 부분을 찾고 틀린 부분의 해설을 읽고 그 지문마다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구간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이 집중 구간은 정속도로 듣고 나머지 구간은 다 2배속으로 듭니다. 그래서 집중 구간은 정배속, 그러니까 속도를 차이나게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겠죠. 속도 차이나게. 그런데 이 속도를 차이나게 듣더라도 인강을 듣는 첫 번째 조건은 쓰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쓰면서. 그러면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빠른데 어떻게 다 쓰냐? 핵심 단어만 씁니다. 핵심 단어만 씁니다. 핵심 단어를 써놓고 그러면 이 핵심 단어를 쓰는데 이 핵심 단어를 나중에 연결해서 본인이 인터넷 강의에서 설명한 것들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어를 쓰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집중 구간을 차라리 반복 청취하는 게 전체적인 똑같은 편명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요약적 강의의 청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를 볼 때요.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림이나 표에다가 정리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그림이나 표에 정리한 것을 쭉쭉 흐름으로 그림과 표만 보고도 전체가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그림이나 표가 목차 밑에 그림의 표 목록을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목차와 그림과 표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전체 책자를 요약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작가가 글을 쓰면 참고서를 만들게 되면 내용을 쓰게 되는데 이 내용을 더
더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림이나 표들을 내주고 이 그림이나 표들은 이 내용의 포인트, 핵심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목차와 그림과 표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책 자체, 책 한 권을 전체로 요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필요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필요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목적독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요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약하는 방식이 통째로 다릅니다. 자,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노트 검사 맡으려고 중요 내용 쭉 정리. 자, 두 번째, 내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기억의 실마리나 암기법들, 실마리들. 내가 이걸 시험 보면 이게 틀릴 것 같은 부분만 집중적으로 요약. 내가 여기에서 더 공부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을 추가 요약. 자, 내가 이거를 요약을 하면서 내 방식대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요약 등 수많은 이거 말고도 천천히 생각하면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이 목적, 이게 요약의 목적을 뚜렷이 하는 것이 요약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왜 내가 이걸 요약을 할까를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약의 목적은 공부의 목적이 그런 것처럼 반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반복을 하고 다음번에 다시 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해놨다가 다음에 기억이 안 나더라도 또다시 요약을 하든지, 그쵸? 그 요약을 재요약을 하든지, 요약을 더 줄여서 요약해요. 요약을 재구성을 하든지 하게 되면 그 요약하는 방식이 날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서로 보세요. 요약한 내용만 읽고 문제풀이를 합니다. 문제풀이를 하면 이 문제풀이를 하고 틀린 것, 해결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 요약 문제풀이에서 문제가 된 방식들, 문제가 된 내용들은 이 요약에다가 추가 요약합니다. 추가 요약을 하다 보면 이 요약서의 어떤 부분은 나에게 전혀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섬세하게 요약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풀이 한 내용 결과 오답을 정리하는 겁니다. 요약에다가. 그래서 오답 정리를 어디에다 한다고요? 요약에다가 합니다. 요약에다.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오답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요약을 해야 되는지가 내 스타일대로 찾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풀이에서 여기다가 요약에다가 추가 정리를 해라 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마인드맵 형식으로 요약해보자. 그러면 어떤 공식 아니면 어떤 관련된 걸 쓰면 자기가 떠오르는 것들을 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떠오르는 걸 써줍니다. 이렇게 학습을 다 한 다음에 스스로 출력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마인드맵식이나 목차식으로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목차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저렇게 목차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식이나 목차식으로 출력 연습을 해서 그쵸? 출력을 해서 이것들을 표현해보는 것 자체가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스스로 말해가면서 설명까지 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하고 녹화하고 재시청을 한다면 또한 요약 능력 아니면 설명 능력이 더 늘어나겠죠. 자, 다음에는요. 수학을 할 때 아니면 영어를 할 때 제가 이제 한 줄 정리를 가르칩니다. 한 줄 정리.
왜 그러냐면 모든 틀린 걸 갖다가 뭐 자세하게 막 20줄, 40줄 쓰다 보면 오답 정리할 시간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막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맞은 거 말고 두 번째 맞은 거나 세 번째 맞은 것은 다 이렇게 첫 번째 맞은 건 한 줄 정리, 두 번째 맞은 거는 두 줄 정리. 그렇죠? 내가 못 풀거나 뭐 서너 번, 네 번, 다섯 번에서 푼 거는 전체 정리, 전체 오답 정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차등되게 오답 정리를 할 때, 그러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을 정리하는데 반드시 문장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왜 문장식으로 요약해야 되냐면, 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들이 있어서 완결된 생각, 완성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나고 적용하고 응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완결된 생각으로 정리합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과목들도 이렇게 한 번 틀리면 한 줄 정리, 두 번째 풀었으면 두 줄 정리, 그리고 세 번 세 줄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오답 노트 정리하는 시간도 아끼고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 훈련을 할 때요, 요약본을 구해서 빈칸을 칩니다. 빈칸. 네모나게 글 전체 요약본에다가 드문드문 이렇게 빈칸을 쳐놓고, 그러면서 이 요약본을 보고 이 빈칸을 채우는 훈련을 합니다. 빈칸 채우기.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를 하다 보면 이 요약본에서 이 단어가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단어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주변 단어와 이 단어의 관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단어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방법도 향상됩니다. 자, 다음은요. 자, A4 한 장에다가 책 한 권, 시험 범위 범위를 전체를 다 써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전체 시험 범위를 다. 요약이 자신이 없으면 이 글자를 깨알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다 써보라 그러면 필요 없는 글자. 자, 요약하자 하면 요약을 했습니다 해도 요약. 그러니까 필요 없는 글자를 쓰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를 요약한 거를 가지고 다시 필요한 거를 요약해 봅니다. 그러면 요약이 점점 발전을 합니다. 이 요약을 하다가 이 요약에서 이 필요한 부분, 시험에 나올 것, 내가 틀릴 것, 그리고 시험 직전 확인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의 종류, 요약의 특징을 부여해서 다시 요약하는 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요약을 하는데도 다양한 기술과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이게 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려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요약을 찾은 다음에 요약 사이에 더 자세한 설명들을 쓰는 것, 이거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줄인 것을 이렇게 늘려가는 방식의 요약 훈련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추가 설명하는 것들은 충분하게 이 요약된 것에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 시가 있습니다. 시가 행렬을 무시하고 이렇게 산문처럼 줄거리처럼 써버립니다. 산문시로. 자, 이렇게 시를 이렇게 산문시로 쓴 다음에 요거를 하나하나 단어를 뽑아서 연결해서 요약해 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다 보면 시도 일반적인 길과 똑같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행렬이 구분된 글을 시의 마인드를 가지고 감정을 실어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보는 데는, 요약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거꾸로 이렇게 줄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글을 시처럼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나열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압축한 용어로 조금씩 바꿔줍니다. 그러면 줄거리 시가 되기도 하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함축하고 압축하는 시인의 능력이 요약 능력으로는 최고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방식들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에는요. 자, 줄거리를 쓰고, 줄거리는 요약 능력이 최고잖아요. 국어에서는. 그러니까 줄거리를 쓴 다음에 이 전체 구조, 자세한 문장, 문장의 관계, 문단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줄거리를 줄거리가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렇게 끊어서 줄거리를 이렇게 끊어서 저기에 이렇게 소목차 요점 정리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아니면 그 글의 구조 특성과 관련돼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줄거리를 왜 이런 식으로 요약했는지, 그 다음에 이 줄거리에 어떤 부분들을 더 여기에 있는 내용 아니면 이 글의 특징 중에서 어떤 부분을 더 여기다가 끼워 넣으면 더 이 줄거리가 내 방식으로 암기하고 나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줄거리에다가 특징이나 더 암기해야 될 것을 삽입한 이후에 이걸 다시 재요약하면 본인이 필요한 줄거리, 본인이 필요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인가요? 더 있네요. 밑에. 잠깐만요. 자, 소목차. 목차에서 이렇게 책 앞에 요약이 있으면 목차가 나옵니다. 이렇게 4단원이면 여기에서 이렇게 3단원 정도가 나오고 여기에 또 조그마한 단원들이 있죠. 저 여기에 요약을 하고 목차를 달고 여기다 목차를 달고 여기에 목차를 다는데 여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단어들만 써주는 이런 식으로 목차형 요약을 동아쌤은 참 선호합니다. 그리고 목차형 요약은 꼭 책을 공부하면서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차 요약을 하게 되면, 목차를 보게 되면 이 목차에 있는 단어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용 요약을 하라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차에서 이 세 개가 나는 이유, 요것과 요것의 차이점, 공통점이니까 묶였잖아요. 이건 공통점, 위에 거는 차이점. 이거는 공통점, 이거는 차이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상위 관계와 하위 관계, 그 다음에 단어의 범주, 반대 개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글 전체를 재구성하기도 좋고 한눈에 파악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차를 한 다음에 시험 문제를 풀고 틀린 거는 이 부분 하면서 본인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틀렸다. 보강해야 될 것도 한눈에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도 다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다음에는요. 기초영문법. 기초영문법은 반드시 본인이 노트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그래서 영어의 기본적인 큰 아웃트리, 목차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요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라는 이런 기본 목차의 뼈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어는 반드시 노트 정리해서 나만의 문법 노트를 만들지 못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나만의 문법 노트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영어는 나만의 공식 노트, 수학은 나만의 공식 노트. 그럼 국어는요, 나만의 요점 정리 노트, 한 줄 정리나 두 줄 정리로, 나만의 문학 요점 정리 노트, 용어 요점 정리 노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꼭 영어는 기초 영문법을 노트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6화 원칙.
육가원칙은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그 생각의 기준의 제왕이라고. 그러면 이게 표를 만들어서 그냥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육가원칙으로 하고 역사책이나 국사책이나 국사책을 하면 이 육가원칙에 딱딱딱딱 들어가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물론 빈칸도 많지만 역사는 육하원칙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과학도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정리를 해봐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도 이런 육하원칙으로 정리를 해보게 좋겠고요. 자, 어떤 정리를 할 때 정리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싶거들랑 복잡해요. 그러면 육하원칙으로 정리하고 요약하시기 바랍니다. 동화책도 그렇고 육하원칙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는 육하원칙의 요약이 최고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여기서 보시면 자, 글이 이렇게 쭉 글이 있는데 그 글들을 이렇게 덩어리로 나눈 다음에 여기를 간단한 그림으로 그렇죠? 마치 사파를 그리듯이 이렇게 한 장면으로 요약을 해놓으시면 이 전체 내용이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떠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단락이나 흐름, 소설이나 뭐 이런 걸 읽을 때도요. 이렇게 쓰다 보면 상황이 한 장의 장면처럼, 하나의 그림처럼, 하나의 스틸 사진처럼 그림 1, 그림 2, 그림 3 이렇게 이해해 보시는 것들은 글을 읽고 글을 요약하고 글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집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림에서, 글이 아니라 그림에서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머릿속에서 한 편의 영화가 흘러가는 것처럼 되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요약을 하는데, 요약을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 적어 보십시오. 이게 대학 수석 졸업자들의 많은 공통점인데 모든 말을 적으려면 말 적어 모든 선 이렇게 선생님인데 선 써도 됩니다. 말 선생님의 말을 적어보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단어들을 계속 쓰게 됩니다. 단어들을 쓰게 되면 나중에 이 쭉 써놓은 단어들에서 한 단어를 떠올리면 나머지들도 연상이 돼서 떠오를 수가 있고요. 이 단어에서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을 빼고 중요한 단어들을 3배수로 선정을 한 다음에 다시 2개로 고르고 또 하나로 적은 다음에 이 고른 단어들의 연관관계, 여기에서 연관관계도 생각해야죠. 연관관계로 정리를 요약을 하게 되면 어떤 수업에 대한 이 요약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원리, 선생님들의 수업에서 원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 원리를 알게 되니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모든 수업 말을 받아 써보는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엔요. 노트 정리도 그렇고 책 읽기도 그렇고 제가 나만의 기호, 표현법, 기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긍정, 부정, 예시 아니면 판단유예 뭐 다양한 이런 기호들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런 나만의 기호를 가지고 요약을 하셔야 요약이 깔끔해집니다. 더 줄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 연습을 많이 했다는 증거는 이렇게 일관된 자신만의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됐죠? 자, 다음에 또 연습하는 방법은요. 토론 동영상을 틉니다. 토론 동영상을 틀고 그거를 찬성, 반대 이렇게 토론표가 있습니다. 찬반표. 찬반표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찬성 의견 편, 반대 의견 편, 근거의 적절성 하면서 이렇게 표. 그러니까 토론표도 되고요. 토론도 그렇고 어떤 거에 대한 채점표를 가지고 웅변대회 대회 채점표를 가지고 채점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전체에 대한 특징, 채점할 때 논평에 대한 문제점,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요약 정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토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걸 요약한 것들을 가지고, 이런 요약한 걸 가지고 독후감을 한번 써보잖아요. 독서 토론한 걸 가지고 독후감을. 그러면, 어떤 것들을 토론에서, 대화에서 요약할 수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비문학 독해에서 기본적으로 요약을 하실 때 논술을 안 배운 사람들에도 사실과 주장, 주관과 객관, 사실과 의견은 명확하게 나누어서 밑줄 쳐봐야 됩니다. 먼저 밑줄을 친 다음에 그 사실과 의견을 단어, 이렇게 주장과 객관적인 근거와 주장을 단어로 뽑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이것과 이것의 관계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문학의 논설문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비문학 독해 중에 하나로 동아쌤이 해드리는 게 뭐냐면 영어 수업을 합니다. 영어 수업. 영어 수업에서 3등급 학생들 말고 2등급, 1등급 학생들은 영어 자체는 다 해석을 합니다. 일정 특별한 어법 외에는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한글을 설명하는 것 같이 똑같이 영어 선생님도 설명을 합니다. 이 배경 지식으로 이 내용을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죠. 자, 그런데 그럼 결국은 왜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한 용어. 자, 용어 플러스 용어를 했는데 이게 너무 압축되고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숨어져 있는 행간의 뜻, 줄과 단어 사이의 뜻, 줄과 줄 사이의 뜻, 행간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약된 글을 줄글로 만들어 보기도 하지만 줄글을 요약해 보기도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단어들, 줄거리로, 요약을 줄거리로, 줄거리를 요약으로 이렇게 비문학 독해의 영어, 어떤 지문에 대한 이해 능력이 커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술에서 요약의 가장 시험에서 옛날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요약 문제가 반드시 나왔었는데요. 논술에서 요약하기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그걸 채점까지 합니다. 기본적인 점수를 주기 위해서 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논술 문제에 대한 요약하기를 하면 비문학이 급격하게 향상됩니다. 왜 향상되냐면 비문학의 글을 더 섬세하게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 결국은 이게 가장 좋은 요약하기 연습이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다양한 요약하기 방식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쓰기가 있고요, 읽기가 있는데 요약하기 훈련은 읽어서 써보는 출력. 그럼 읽기와 쓰기에서 그죠? 쓰기, 재구성해서 읽은 것을 재구성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약하기를 요약을 선생님들이 해서 전달하거나 요약하기를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요약을 그냥 써놓고 알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거나 요약하기 훈련이 너무 미약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요약하기 팁 30가지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금 전달한 요약하기 방법을 훈련을 하기를 권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생들은 이 동영상을 최소한 2번 정도 보면서 내 요약하기 방식, 내가 요약하는 방식과 비교해보고 내가 쓸 수 있는 첫 번째는요, 학생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요약하기 방식하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 정도 보면서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쓰고 싶은 요약하기 방법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요약하기 방식을 실행한 다음에 동아쌤에게 피드백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자,
다음에 네 번째로 꼭 권장합니다. 논술 문제에 있는 요약하기 문제를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요약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다시 이 요약하기 방식들을 보면서 입체적으로 다양한 요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요약을 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 읽은 것들을 재구성해서 써놨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복을 할 때 기억력을 빨리빨리 되살릴 수 있고 반복을 여러 번 해가면서 또 재구성을 해가면서 자기화를 할 수 있고 암기하고 자기화를 하게 되면 응용이 잘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시간을 단축시키고 압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